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수요일에 주주의 세계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고 또 네. 코스닥을 1,700억 원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깐 외국인이 코스피를 좀 회피를 하고 코스닥을 사는 것인지 그 안에서도 또 오늘 백신, 치료제 CMO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관련주들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 네. 좀 종목 안에서 살펴볼까요? 가장 강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글로벌 백신 CMO 이 부분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인 것 같고요. 기존에 가장 강했던 녹십자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최근 들어서도 좀 견조하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이 수주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굉장히 강하고 지금 실체가 있는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녹십자에서도 백신 위탁 그리고 SK케미칼이 또 실체가 있는 계약을 한 쪽이죠. 그렇죠. 그럼 이 세 곳을 중심으로 볼까요? 일단 네, 세 곳 중에서 이제 상대적인 강도 이걸 체크해 보자면 일단 녹십자가 제일 세고요. 녹십자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케미칼 순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임상 초기 결과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친구는 SK케미칼이 단기적으로 좀 세게 튀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고요. 실체 있는 쪽에서는 녹십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탑픽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지금 윗골이 쭉 달고 다 내려왔어요. 녹십자 홀딩스는 약간은 색깔은 틀려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백신 CMO로서의 이런 가치 이런 부분을 평가를 받는 부분이고 녹십자 홀딩스는 녹십자 그룹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영권 분석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홀딩스가 조금 더 강했던 거죠. 좀 더 그동안에 계속 강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체가 있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는 이번 주까지는 SK케미칼이 매매하기에는 가장 좋고. 그냥 네,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만약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기대감이 희석되기 전에 먼저 파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아요. 발표 변동성이 크기 전에 때문에. 그러면 SK케미칼은 팔고 그렇죠. 나오는 전략인가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발표할지는 모릅니다. 네. 모더나도 월요일 저녁에 발표를 했었죠, 이번 주.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SK케미칼은 그냥 오늘 정도 사가지고요. 막 금요일 오후 정도 이렇게 기대감이 희석되기 전에 파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기 전후 해가지고 일정 부분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실체가 있는 쪽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래서 탄력 꺾이지 않고 지금 80만 원까지 터치를 해줬는데 네, 그렇죠. 이쪽은 따라잡아도 되나요? 이쪽은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우.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형 코로나19 치료제 셀트리온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저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는 혹은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오려는 모습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은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그 백신 임상에 참여를 네,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주가는 좀 심심치 않네요. 근데 거기 어제 뉴스를 보면 한국인들은 참여가 이거 부족해서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돌려 얘기를 하면 글로벌 백신 임상 3상 진행을 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 주요 기업들 대비해서 개발 속도가 늦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쪽 수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수입이나 이런 부분 당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CMO가 움직이는 쪽이고 네. 이쪽 제넥신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별개로 보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CMO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이런 국가라고 하면 그나마 우리나라잖아요. 네. 실제 생산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가장 캐파가 큰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계약을 맺은 녹십자 그리고 SK케미칼 이 정도 3개 정도 체크를 하고 있고 오늘 눈에 띄는 기업이 ST팜 정도 네. 예, 동아ST그룹의 ST팜 정도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팜은 근데 실질적인 계약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가 기존의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주로서 이쪽 원료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글로벌 백신사와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세게 나오고 있어서 이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ST팜의 모회사인 동아소시홀딩스도 같이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쪽도 같이 봐도 돼요? 동아소시홀딩스는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녹십자 랩셀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왔었죠. 근데 동아소시홀딩스 경우 분명히 제약사 내에서 저평가된 것 자체는 맞는데 그렇지만 당장은 손이 안 나갑니다. 사실 네.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물리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감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콜드체인이 시장에서 그렇게 핫하게 막 올라온다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대표적으로 콜드체인 관련 신규로 뉴페이스가 뭐였나요? 오텍이었잖아요. 네. 오텍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7%의 시작에서 거의 10%까지 갔다가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잖아요. 즉 콜드체인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모더나가 좀 냉장 유통도 가능하다. 그렇죠. 모더나가 화이자 대비해서 네. 콜드체인 노이즈가 적으니까 점점 이런 중요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기 때문에 네. 콜드체인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점점 그 시장에서 언급되는 횟수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체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녹십자 쪽과 그리고 SK케미칼에 대한 관심이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SK케미칼이 이번 주 내에는 좀 매매가 가능하고 우리가 따라잡는다면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치료제 CM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쪽을 탑픽으로 잡아보자. 네. 그럼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오늘 진메트릭스 그리고 그렇죠. AB프로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이 SK케미칼과 전략 이번 주만 봅니까?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이거 모더나 관련주이기도 했죠. 맞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좀 세게 오늘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 좀 답을 물어보아야 될 것 네. 같은데 이런 종목은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시기 솔직히 타임컷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좀 기대감 희석되기 전에 파는 전략보다는 그냥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5일선 꺾이면 팔겠다. 뭐 이런 기준으로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캐몬이라든지 진 매트릭스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성공에 대한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네. 화이자가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고 모더나도 똑같이 mRNA 그러니까 리보액산 기반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기전이 비슷해서 둘 다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모더나.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기반이에요. 존슨앤존슨과 더불어서 기전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기대감에 지금 이렇게 사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저 같으면 다음 주 기대감 희석되기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파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준을 딱 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5일선, 10일선 딱 정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에 대한 진단까지 주셨고요.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백신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더 높지 네. 일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오르기는 올라요. 네. 관심주였던 메가ICS도 그때 저점 대비 올라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교육주 좀 꿈틀댔고 또 코오롱 글로벌 음악병실 관련주죠. 오늘 네.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지금 일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시세는 주춤합니다만 좀 몇몇 종목들이 올라요. 근데 이쪽을 매매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이젠 좀 시각이 아닌가요? 지난주에 그 역발상 보자 미국 20만 명 이걸 체크를 했었죠.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보자. 그러면서 메가ICS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그 다음 날 바로 갭으로 붙어가지고 한 2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았던 거고 네.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코로나19 관련주 키트였던 시장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뭐 10% 떨어지고 오늘 일부 조금 보합권에서 머문다고 해서 이런 쪽을 바로 따라잡기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수 1위가 시즌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실적 나오기 전에 실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실적과 더불어서 그 미국 20만 명 이게 갑자기 나왔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역발상 전략으로서 짧게 트레이딩 바이 보자 이게 포인트였었고 네. 지금은 시장의 관심도가 백신 거의 성공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네. 일주일 사이에 이런 분위기는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더 이상 본다기보다는 네.
많이 떨어졌었을 때 그냥 기술적 반등만 먹고 나오는 짧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 이시스는 짧게 나오는 거겠네요. 오늘 이렇게 올라올 때 저 같으면 좀 팔겠습니다. 지난주 관심주로 역발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단기 트레이딩이 오늘이 그래서다. 그때 들어가서 지금이 수익 실현하는 때다. 그때 들어갔었으면 그 다음날 20% 먹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갭으로 그 정도 네.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먹었으니까 그거 챙길 거 챙기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올라간다 해서 새롭게 따라 붙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줄여놓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삼성 바이오로스 필두로 해서 치료제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꿈틀대는 가운데 네. 또 삼바가 이끌고 바이오주들도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반등을 하면서 오스코텍을 비롯해서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개별 이슈가 있는 특징주들이 있는데요. 네. 먼저 그럼 바이오 쪽의 특징주를 체크를 해볼까요? 오스코텍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오스코텍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시테카 바이오, 올릭스, 에이벨 바이오 이런 일부 바이오주들이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코스피에서 잠깐 피해 나온 물량이 코스닥으로 오니까 그냥 바이오가 오른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어요. 이쪽은 오늘 그러니까 그 튀어나와서 올라오는 쪽은요.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G하고 2차 전지. 코스닥에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가는 기술주 성장주고요. 네. 오히려 코스피에 올라올 때도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은 이런 오스코텍 같은 바이오였어요. 최근에 이제 박셀바이오라든지 피플바이오나 이렇게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바이오들이 내년 1월 달에 뭐가 있나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아스코 있죠. AACR 있죠. 연달아 이런 학회에 대한 일정에 지금 미리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오스코텍과 한미약품 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저 티닉,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죠. 이쪽 유한양인과 더불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될 바이오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존 관련 수혜주죠. SK텔레콤과 제휴해서 할 때 이쪽 관련해서 풀필먼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쪽이 이제 코리아센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이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왜 올라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분석이 좋게 나왔거든요. 예, 실적. 실적이 잘 나온다. 저도 그거는 체크를 했었는데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더라고요. 실적으로 오를 수 있죠. 실적이 좋다고 하면. 근데 실적으로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9%까지 갈 것은 네. 글쎄라는 생각이 글쎄요라는 들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겠어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빠르게 방한을 하니까 그쪽에 좀 포션이 큰 오리온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환율이 1,105원대잖아요.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관심이 있는 음식료 그중에서 탑픽이 오리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러는데 지금 실적 시즌 끝났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대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 퀘스천 마크가 달리더라고요. 모처럼 오늘 그래도 리포트 효과를 받았어요. 오리온이. 네, 왜냐하면 제대로 주가가 받았죠. 내내 빠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9%의 양봉이 나오는데 그제 실적 좋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로 9%의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글쎄라는 글쎄요. 네, 물음표. 차라리 실적 얘기하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이 어제 SBS였어요. SBS. SBS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차라리 실적을 보려면 그런 종목 보십시오. 네. 오늘 LG전자가 좀 반등을 하는데 네. LG전자는 사실 실적 얘기 나올 때 오르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얘기가 돌 때 올라가죠. 네. 자, LG전자가 네. 오늘 강해요. 오늘 강한 이유가 여의도에서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뭐 숫자 이런 것들 다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4분기 LG전자의 실적 기대치 자체가 대략 한 4천억 중반이었는데요. 10월 달 한 달만 지금 발라놓고 나서 봐보았더니 4천억대 중반이 아니라 대략 그 이상도 훨씬 달성 가능하겠다. 네. 대략 한 3분의 2 정도를 채운 것 아. 같거든요. 그게 상당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실적 시즌 다 지났고 4분기 실적 시즌 남았는데 이거 오르는 거는 LG전자는 이해돼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해가 가능해요. 오리온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리온은 이해가 안 LG전자는 되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왔잖아요. 네. IT 대형주 외인들이 사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고점에서 못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 외인들 같은 경우 뭘 살까요?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 같으면 IT 내에서는 LG전자 채우고 갈 것 같아요. 대형주 안에서. 대형주 안에서는 LG전자 채우고 나머지 뭐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거 채우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수급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LG전자가 좀 강하다. LG전자에 그러면 상승에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그렇죠. 앞서서 코리아센터도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SM, CNC와 함께 아마존에 대한 영향으로 올랐고 최근에 만두도 아마존과 손잡는다라고 해서 강했잖아요. 네.
아마존의 훈풍에 이런 개별주들의 흐름을 얼마나 더 기대해 볼 수 있나요? 개별적인 모멘텀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뉴스 나올 때 저 같으면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상한가를 지키고 있는데요. 코리아 센터 같이 상한가 지키고 있으니까 내일 만약에 기회로 뜨면 전 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한가에 굳이 팔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누구나 그건 상식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회로 튀어서 음봉이라도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조금이라도 절반 한 3분의 1이라도 팔거나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뭐 한미약품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개별적인 양상 속에 특징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종목들 안에서 특징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있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포함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종목 중에서 일단 바이오 쪽에서는 오스코텍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오스코텍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코스닥의 오늘 강한 오스코텍에 대해서는 네,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진짜 관심주 종목 픽도 찾아볼까요? 오늘 종목 픽은요. 제가 좀 그 공시를 보고 좀 의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IT 관련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FNS테크예요. 어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한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그때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을 보시면요. 8,000원 중반이었습니다. 8,000원 초중반이었고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터치를 했기 때문에 AS 그런 부분 해볼까요? AS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목표가 10,000원 정도 좀 체크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를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챙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주에 9,000원 초반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럼 챙겨야 된다.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이 종목을 가져 나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실적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영업이익 70억 기록했습니다. 1, 2분기 누적에서 19억 기록했거든요. 근데 3분기에 매출 300억대의 영업이익 70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이번 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받은 물량 자체가 900억이었거든요. 근데 매출 반영된 게 대략 한 300억이었어요. 3분기에. 그게 언제 반영될까요? 4분기에 반영됐고 일부 이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보다 보시면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PER 자체는 대략 한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주에 공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와 본 겁니다. 이게 OLED 마스크 사업 진출한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OLED 마스크 어떤 부분이냐? 중소형주 단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옛날에 APS 홀딩스나 웨이브 일렉트로닉스가 하는 쪽은 스마트폰용 바이메탈 마스크 국산화 쪽이에요. 이쪽이 되게 핫했던 게 최소한 대여섯 배에서 웨이브 일렉 같은 경우는 1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쪽은 대면적 쪽에 들어가는 오픈 메탈 마스크, 이쪽이 신규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 쪽에 세메스 외장비 사업부를 사왔죠. 그러면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죠. 여기에 더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향으로 들어가는 이런 OLED 이런 마스크 쪽도 새롭게 신규로 붙는다? 그러면 저는 이거 업사이드 상당히 높게 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보더라도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보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기존의 목표가 동일합니다. 12,000원까지 한번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는 대략 한 9,000원 정도까지만 좀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 관심주 지금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삼성의 예쁨을 받고 있는 FNS테크에 대한 관심까지 들어봤고요. 못다한 이야기 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공개 방송에서 이런 부분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학회 일정과 더불어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지금 다시 봐봐야 되고 또 사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유튜브라든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매일 아침 시황이랑 종목 이런 부분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발주맨 박창현 혹은 박창현 검색해 보시면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의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